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오늘 저녁 우루과이와 평가전 치릅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4개월 만에 리턴 매치인데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와 2대2로 비기면서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리, 우루과이전에서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데요. 한준희 쿠팡플레이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4개월 만에 리턴 매치, 네. 이거 간단치 않은데 뭐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 때문에 16강 못 갔잖아요. 원한이 지금 뭐 완전히 깊을 것 같고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아레스 선수 그때 막 눈물 흘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 마지막 라운드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 그거를 누군가 그렇게 소설이나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개연성 없다고 욕 먹었을 겁니다. 소설 쓰고 있네. 약간 네, 이랬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루과이가 마지막 날 골득실까지도 갔고 승무패 당연히 갔고 골득실 갔고 거기서 다득점에서 갈려서 우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 경기 막판에 그 골을 못 넣었어도 안 되는 거고 우루과이가 만약에 가나를 상대로 한 골이라도 더 넣었으면은 또 우리가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우루과이가 탈락을 했으니까 두 팀 간의 조별리그 경기는 그 당시에 비기긴 했습니다만 우루과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심이 좀 있을 것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가나가 우루과이가 얼마나 싫었으면 경기 막판에 침대 축구까지 하고 시간 끌려고 못 올라가게 하려고. 가나는 가나대로 역사적인 우루과이에 대한 감정이 컸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럴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우루과이와 오늘 붙습니다. 자, 예상 스코어 해설위원님. 아니 저 오늘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신났거든요. 연진아 나 되게 신나 뭐 그런 모드였는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래도 해설위원님 정도면은 딱 해안을 보여주셔야죠. 예상 스코어? 네. 2대1 한국 승에 걸어보겠습니다. 2대1 한국 승. 네. 이거 배당률 제일 낮아요. 보통 2대1 한국 승.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수정해야 되나요? 그래도 우리가 콜롬비아전의 기세를 보면 두 골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점을 안 할 수 있을까에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승리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2대1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선수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여쭤보겠는데 일단은 같은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발베르데와 이강인 대결. 요거 좀 관심 가져야 되나요? 이 두 선수가 아까 제가 소설 영화 얘기했습니다만 소설이나 영화 하면은 이제 양 팀의 이제 주역급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베르데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 앞에서 엄청나게 사실 좀 불필요한 오버 액션을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이후에 또 스페인 라리가 경기를 치를 때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마요르카 선수로서 이제 격돌을 했는데 그때도 좀 거친 태클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 간에는 분명히 앙금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축구 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분명히 좀 카메라를 많이 받을 것 같고 클린스만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발베르데 선수는 우루과이에서 지금 현재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두 선수 간의 격돌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많은 또 세계의 축구 팬들이 오늘 그 모습을 좀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컨셉이 이제 앙금 대결.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베르데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제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물었는데 발베르데 선수가 뭐 이강인 선수에게 그런 거친 행동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징벌은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발베르데를 우리가 누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또 취지의 이야기를 김민재 선수가 했었죠. 그러니까 반칙 없이 깨끗하게 실력으로 눌러버리는 거 이게 뭐 최고의 승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지금 콜롬비아전에는 어쨌든 2대2로 비겼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우루과이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될까요? 콜롬비아전이 사실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좋은 축구를 특히 전반전에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또 앞서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후반전으로 좀 되면 될수록 워낙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아마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겠습니다만 좀 직선적이고 예전에 벤투 감독 스타일을 어느 정도 좀 기반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좀 더 직선적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축구를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템포가 빨라졌기 때문에 보기는 좋았는데 그게 이제 후반전에 선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전만큼의 압박이 되지 않고 공격진과 수비진 사이에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그 공간을 틈타서
오히려 우리 쪽으로 역습을 진행하기가 유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어떤 체력에 대한 안배랄지 간격 유지를 90분 내내 좀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일관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우루과이를 상대로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전임 감독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빌드업 축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런 게 좀 강했다라고 하면 클린스만 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선적인 축구,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남자 축구 저는 이게 젠더 감수성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 축구 좋아하는데 두 감독의 어떤 전술적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전술적 디테일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봤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보면 선수들의 개성, 지금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개성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살리는 축구를 자기는 하고 싶다라는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결과로 아마 콜롬비아전에서 가장 나타났던 결과가 손흥민 선수가 활개를 쳤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 최대한의 자유도를 부과함으로써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보다도 사실은 더 자신의 역량을 아주 120%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그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한 명에게 충분한 자유도를 줘서 그 선수의 역량을 120% 끌어내는 전술이 좀 다른 동전의 앞뒷면처럼 얘기를 하자면 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원시원한 축구를 하고 손흥민을 잘 살리는 축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벤투 감독이 추구했던 어떤 일관성과 규칙성, 예. 항상성 이런 부분들도 클린스만 감독도 앞으로는 이제 점차 그렇게 하겠지만 신경을 좀 더 쓸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약간 이제 기계적으로 팀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예. 클린스만 감독은 약간 선수들의 개성을 살리지만 그 대신 이게 잘못되면 약간은 중구난방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그게 잘 될 때는 아주 멋있죠. 예. 예를 들어 뭐 손흥민이 됐건 뭐 마라도나가 됐건 뭐 메시가 됐건 그런 선수 에이스 선수들에게 아주 자유도를 부과해서 마음대로 활개치게 놔두면 보기는 좋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전에 가면 약간 규칙성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면서 이게 약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장점도 충분히 갖고 가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감독의 전폭적 신임을 얻고 활약을 엄청 했어요. 2골 넣었어요. 일단은 콜롬비아전에서. 근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제 자국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가 생겼는데 콘테 감독이 물러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에서 스텔리니 감독 대행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스텔리니 체제에서 예전에 몇 경기 뛰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클린스만호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을 스텔리니 감독 대행도 분명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용법을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콘테 감독 있을 때보다는 제가 봤을 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저조함으로부터 좀 살아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손흥민 선수 꽃길만 걷길 바랄게. 아, 그럼요. 오늘 점심 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자, 모신 김에 다른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지금 유럽 리그에서 가장 핫한 수비수 하면은 뭐 김민재, 뭐 요즘 이름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나폴리가 지금 자국 리그 우승도 유력한 상황이고 그런데 빅리그 지금 연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김준일 에디터 앞에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시사평론가시거든요. 그런데 감히 제가 예측을 하자면 김민재 선수 올 여름에는 저는 100% 이적을 한다고 봅니다. 이적이면 어느 나라로 갑니까? 잉글랜드로 갈 겁니다. 잉글랜드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른바 그 바이아웃이라는 게 걸려 있는데 그 7월 달에 일정 기간 동안 그 바이아웃을 지불할 수 있는 구단이 나타나면 나폴리는 싫어도 김민재 선수가 원할 경우에는 타구단으로 김민재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돈으로 700억 원가량이거든요. 700억이요? 네, 700억 원 정도인데 700억을 지금 선뜻 그 기간 내에 지불할 수 있는 리그는 잉글랜드입니다. EPL. 네. 만약에 이제 다른 데라면은 예를 들어 뭐
레알 마드리드나 혹은 바이에른 뮌헨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팀들은 김민재 선수보다 더 우선시하는 보강 포지션이 있을 거고요. 예. 잉글랜드의 몇 클럽들은 분명히 김민재 선수에게 700억? 그 정도면 우리는 뭐 김민재라면 충분히 쓸 수 있지라는 식으로 선뜻 내놓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나폴리가 잡고 싶어도 잡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 한준희 무당께서 한번 더 좁혀보시죠. 어느 팀입니까? 맨유, 리버풀, 맨시티 뭐 어딘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클럽들 다 얘기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썰도 있거든요. 토트넘 썰까지 있어요? 토트넘 썰도 있고 그리고 잉글랜드는 사실은 그때쯤 되면 다른 클럽들이 더 나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우디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라든가 잉글랜드는 돈 많은 팀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때쯤 되면 제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 하나 놓고 7, 8개 클럽이 다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하나 추천하자면 저는 리버풀 어떨까 싶습니다. 리버풀. 왜 리버풀을 추천하시죠? 리버풀에 이제 반다이크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고요. 반다이크 선수 이외에 다른 중앙 수비수가 지금 리버풀이 그다지 확실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 코나테라는 아주 좋은 선수가 있기는 한데 이 선수는 부상이 굉장히 잦아서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이 원하는 만큼 경기를 못 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들어가면 반다이크 김민재 주전에 이제 코나테가 이제 뒤를 받치는 그 정도가 되면 리버풀이 사실 올 시즌에 좀 명성이 떨어졌는데 다음 시즌에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의 이 의견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뭐 토트넘이나 이쪽 팬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 가장 최상의 조합이 무엇인가. 그거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뭐 이렇게 예측해도 돈 앞엔 장사 없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주는데 갈 거예요. 그냥 행복한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저 김준일 에디터가 자본주의의 노예시거든요. 저는 뭐 노예입니다. 그러시군요. 10원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어디든지 팔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전 어떤 거를 우리 청취자들이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콜롬비아전 시원시원하고 빠른 공격 전환의 축구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약간 그 체력 문제가 발생하고 질서가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김진수 선수 부상으로 빠져나간 이후에 왼쪽 측면 수비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 또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루과이를 상대로 어떻게 이제 보강이 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그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선수가 우리에겐 얄밉지만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발베르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봉쇄하느냐도 좀 잘 보셨으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베르데를 김민재가 어떻게 꽁꽁 묶느냐.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제 김준일 에디터 정말 그렇게 안 봤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초면에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네요. 죄송합니다. 돈 앞엔 장사가 없고요.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